광화문 광장을 거닐다 보면 여러 명물들이 있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동상, 그 옆에 분수대도 장관입니다. 여러 명물 중 교보문고 앞에 있는 현판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끕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죠.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 말은 교보 창업자인 신용호 회장이 했던 말입니다. 한 권의 책은 굳어버린 머리를 깨고 얼어붙은 마음을 깨서 사람을 자라게 합니다. 이 과정을 조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조탁 독서의 여러 방법들을 알아보고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책은 어떻게 우리를 성장시킬까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독서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강원국의 책,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독서는 세 가지를 준다. 지식과 영감과 정서다. 이 세 가지는 독서하는 사람을 조탁하는 세 가지 모양의 도끼입니다. 머리를 깨는 지식이라는 도끼, 가슴을 깨는 정서라는 도끼, 내면 깊은 곳을 깨는 영감이라는 도끼입니다. 이 세 가지 도끼가 독서하는 저와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빚어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지식과 정서, 그리고 영감, 이 세 가지의 도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 가지의 독서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명 포스트잇 독서법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저만의 독서법입니다. 독서를 하다 보면 중요하거나 감명 깊은 대목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어떤 이들은 자로 줄을 긋고요. 또 어떤 이들은 형광펜을 활용합니다. 꼬깃꼬깃 책을 접거나 책갈피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죠. 포스트잇 독서법은 말 그대로 포스트잇을 붙여가며 독서하는 방법입니다. 지식과 정서, 영감, 이 세 가지는 조탁 독서의 3원색입니다. 빨노파는 세계 3원색이죠. 이 세계 3원색을 독서에 활용하는 겁니다. 지식은 빨강, 정서는 노랑, 영감은 파랑입니다. 독서를 하다가 지식으로 머리를 깨는 부분이 나올 땐 빨간색 포스트잇을, 마음을 녹이는 대목엔 노란색, 인사이트를 얻거나 깨닫게 된 부분엔 파란색 포스트잇을 붙이는 겁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여러분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스트잇은 바로 이 5색 포스트잇입니다.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은 빨, 주, 노, 초, 파 5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빨강과 주황은 지식, 노랑은 정서, 초록과 파랑은 영감과 관련된 분류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먼저 빨간색은 책의 주제나 각 챕터의 주요 그리고 핵심 내용이 나올 때 붙입니다. 주황색은 책 속의 책이 나올 때 붙입니다. 저자가 한 권의 책을 만들기까지 여러 자료들을 참조했을 텐데 저자가 인용하거나 영향받은 책이 소개될 때 붙이는 거죠. 소설이나 에세이가 아닌 경우 저는 다른 사람들의 책을 인용하지 않거나 다른 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책, 자신만의 생각만 적은 책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지혜나 아이디어가 번뜩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누군가의 책과 지혜를 공부하고 또 공부할 때 거기서 또 다른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머리를 깨는 도끼와 같은 책이라면 대개 거기에는 저자가 인용한 책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저 그런 지혜가 나오고 그저 그런 경험이 나온 게 아닐 겁니다. 자, 노란색은 정서를 다룬 색이죠. 마음을 울리는 대목이 있거나 정말 이건 소장각이야 하고 여겨지는 문장이나 글귀를 발견할 때 붙여주세요. 저는 최근 은유 작가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얼마나 글을 예쁘고 정갈하게 쓰는지 몰라요. 그녀가 이렇게 예쁜 문장들을 쓰게 된 이유가 책 속에 등장합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여러 책을 읽으면서 황금 같은 문장, 빛나고 놀랄만한 문장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런 문장들을 발견할 때면 그걸 모으고 또 모았다고 합니다. 가슴을 울리는 대목도 좋고요.
정말 이런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문장도 좋습니다. 그런 글귀나 문장을 만날 때 노란색 포스트잇을 붙여주는 겁니다. 다음은요,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은 내가 더 알아보고 또 연구해보고 싶은 대목이 나타날 때 붙입니다. 가령 독서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저자가 글쓰기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멋들어지게 소개를 했는지 나도 독서를 넘어 글쓰기를 공부해야지, 글쓰기에 대해 연구해 봐야지 하는 마음이 든다면 가차없이 초록색을 붙이는 거죠. 언젠가 미래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관련 책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가장 잘 아는 방법 중 하나가 인구라는 문구를 읽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곳에 표시를 해두고요. 그 다음부터 인구에 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랑색입니다. 파랑색은 통찰력을 얻거나 깨닫는 부분이 있을 때, 또 저자와는 달리 나만의 어떤 생각이 들 때 붙입니다. 이건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색깔별로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위치가 다르죠? 이렇게 포스트잇을 색깔별로 붙여가면서 한 권의 책을 다 읽습니다. 이게 바로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5색깔의 포스트잇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위치에 따라 제가 붙여놓은 색깔들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들, 그 읽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와 같이 색깔들에 따라 그 부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잇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한 권의 책을 읽을 수 있겠죠?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가며 한 권의 책을 다 읽은 후엔 다시 한번 복기하면서 책을 훑어보는 거죠. 그땐 제가 표시한 부분만 다시 읽습니다. 매번 그렇지 않지만 저는 책을 다 읽은 뒤엔 정리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하는데 주로 마인드맵을 통해 정리를 합니다. 매번 그렇진 않지만 저는 책을 다 읽은 뒤 정리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주로 마인드맵이라는 툴을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이건 제가 색깔별로 정리를 한 저만의 마인드맵입니다. 마인드맵을 한 장으로 작성하고 나면 이 한 권의 책의 주제와 핵심 내용은 무엇이고 나에게 감동을 준 대목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통찰력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색으로 마인드맵을 만드는 거죠. 마인드맵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한 권의 책을 5가지 색깔의 포스트잇으로 붙인 뒤 5가지 색깔을 활용해서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어떠셨나요? 포스트잇 독서법에 대해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선정한 나만의 학교의 교과서를 한 권 더 읽겠습니다. 이번엔 그냥 독서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강의를 되새기며 포스트잇 독서를 해보는 겁니다. 5가지 포스트잇을 책에 붙여가며 독서하는 거죠. 이 독서를 통하여 지식을 채우고 여러분의 정서를 만지고 영감을 깨쳐서 한 계단 더 성숙하는 기회로 삼길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